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반 나율 김나율입니다. 무당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엄마는 계속 오빠 걱정에 우시고 외할머니는 달래주시고 아빠는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오셨대요. 저는 낮잠 자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고모할머니 댁에 도착하셨는데 고모할머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보다 무당 아줌마가 먼저 오빠한테 달려가서는 오빠를 안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고모할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저희 오빠를 안고 우니까 놀라서 멍하니 쳐다보고, 근데 그때 엄마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서러워져서 무당이랑 같이 우셨대요. 무당 아줌마랑 엄마랑 정신없이 울고 있을 때 외할머니가 고모할머니한테 상황 설명해 주시고 또 아빠는 차 주차하시고 올라오시고 아빠가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고모할머니도 천주교셔서 그런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셔가지고 같이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모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차가 좁아서 저는 엄마 무릎에 앉아서 가고 오빠는 무당 아줌마 무릎에 앉아서 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오빠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우리 땡땡이 하고 계속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아줌마가 무당이거나 뭐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엄마 아빠는 오빠의 이름을 그 아줌마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줌마는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 가는 내내 오빠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셨는데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말씀하시기로 우는 모습이나 말투 같은 걸로 봐서는 아마 외할아버지였을 거다 이렇게 하셨대요. 집에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오빠를 내려놓고 무표정으로 집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고 그 후로는 다시 오빠를 끌어안거나 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들어가서도 특별한 행동은 없고 그냥 이 방 저 방 둘러보고 다니다가 유독 한참 동안 멈춰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창고방이랑 안방 화장대 앞이었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작은 방에 가서 장롱을 열고 장롱에 있던 부적을 바로 찾아서 떼버리시는데 부적이 무슨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누렇게 이렇게 반쯤 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게 외할머니가 붙여두신 부적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새 부적을 붙이시고는 오빠한테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발길 닿는 곳에 숨으면 된다. 안전하니까. 라고 하셨대요. 그러고는 작은 방에서 나와서 탁자를 갖다 버리라고 해서 근데 탁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나중에 버리겠다고 하니까 무당 아줌마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버리자고 막 그렇게 하시는 통에 엄마랑 아빠랑 무당 아줌마랑 셋이서 탁자를 겨우 밖에다 내놓고 그러고는 또 안방 화장대 앞에 가서 한참 있더니 버리면 큰일 날 거라고 일단 두라고 하고는 화장대 맨 밑 서랍 깊숙이 접은 부적 같은 걸 숨겨두시고는 누가 부적을 찾거든 절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열심히 우리 가족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창고방으로 가서 그 방문에 부적을 붙여두시고는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도 또 뭔가 찝찝하다고 둘러봤던 것을 또 둘러보고 또 둘러보다가 갑자기 무당 아줌마가 TV 받치고 있는 장식장에 가서 장식장도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세 분이서 그걸 낑낑거리면서 빼냈는데 장식장 뒤에 머리카락이 진짜 한 움큼이 있는 거예요. 무당 아줌마는 그걸 보고 즐겁을 하셨고 진짜 당장 쓸어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바닥에 뭘 쏟았는지 막 이렇게 찐득한 거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달라붙어 있고 막 고약한 냄새도 나고 그런 게 있는데도 신기한 게 집에 벌레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장식장 버리러 가시고 무당 아줌마는 수건을 빨아오셔가지고 독한 집이야 독한 집 하시면서 그 더러운 머리카락이랑 찐득거리는 걸 열심히 치우시더니 다 치우시고는 머리카락이랑 오물 묻은 수건을 봉지에 싸서 내다 버리셨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그게 뱀술에 사람 머리카락이다 라고 하셨대요.
그 찐득한 게 뱀술이었나 봐요. 그 집에서 한바탕을 하고 아줌마가 버릴 건 다 버리셨는데 아직은 아니니까 당분간은 말한 거 잘 지키라고. 본인은 다시 자기 집에 갔는데 몇 달 뒤에 굿하러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말해준 거 잘 지키라는 말 계속 신신당부하면서 가셨어요. 무당 아주머니가 다녀가신 후에 집꼴이 좀 말이 아니었어요. TV는 바닥에 떡하니 대충 놓여있고 또 뭐 내릴 때 잘못 건드렸는지 TV가 또 고장났더라고요. 그리고 소파 앞은 휑했죠. 근데 신기하게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진심 너무 일반 가정집 같아서 이상할 지경으로요. 저희는 TV 없이도 가족들끼리 잘 놀았어요. 근데 솔직히 그 후에 집 분위기는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이 전부 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 무섭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냥 거실에서 불 켜놓고 제가 갖고 놀던 살구, 부루마블 같은 거 꺼내놓고 그런 거 하고 놀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재밌었는데 엄마 아빠는 억지로 웃고 놀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다가 밤 되면 가족끼리 우르르 화장실 가서 다 같이 양치하고.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가족들 차례로 볼일 보고 나머지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려주고 우르르 안방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날 다 같이 잘 잠이 들었는데 밤새 자꾸 잠에서 깼어요. 좀 몽롱하게 깼는데 바닥에서 쓱쓱 소리 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수면제 먹은 것처럼 맥없이 다시 잠들고 그런 걸 반복했거든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느낌? 계속 그렇게 일어났다 기절했다 깨고 자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쓱쓱 이 소리는 밤새 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 오빠 전부 다 밤에 무슨 일 있었다고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저만 들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가족 모두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질 때쯤이었는데 오빠랑 저랑 학교 갔을 때 주인집 할머니가 찾아왔었는데 엄마 아빠가 구슬해도 되냐고 연락했더니 찾아오신 거예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엄마 아빠한테 동네 시끄럽게 무슨 구슬하냐고, 집 계약 얼마 되지도 않았고 좀 조용히 살다 나가면 안 되겠냐고 막 화를 내셨대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엄마 아빠는 홧김에 그러면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주무셔 보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인 할머니가 그러겠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저희 학교 갔다 왔을 때 주인 할머니가 집에 계셨어요. 솔직히 엄마 아빠는 진짜 주무시고 가신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놀라셨대요. 그냥 다툼도 있었고 오기로 주무시라고 하신 거죠. 오빠랑 저는 이제 엄마 아빠가 주인 할머니 오늘 주무시고 가실 거라고 그러시길래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한테 엄마 아빠가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도 알았다고 하셨었대요. 근데 갑자기 저녁 먹다가 할머니가 창고방을 가리키면서 저 방은 뭐로 쓰고 있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씀으로는 이미 설명 다 들으셔놓고 또 물어보신 거래요. 엄마 아빠는 이제 그냥 창고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했죠. 근데 식사하시다 말고 갑자기 그 방을 구경하시겠다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밥 먹다가 더 먹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시다가 방문에 있는 부적을 보고는 이런 걸 왜 갖다 붙여놓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 방에 무당 아줌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했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그 방에서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진짜 계속 말리고 설득했는데 끝까지 거기서 주무시겠다고. 그래서 이불을 그 방에다 깔아드리고 저희 가족은 그냥 안방에서 잤죠. 근데 한참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들으셨대요. 막 화내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하는진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누가 화내는 소리 같았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에 있는 할머니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는 아빠를 깨워서 그 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방 안에서 할머니가 어딨어? 어딨어? 죽는다. 진짜 죽는다. 어디 있느냐고! 뭐 이런 소리를 하시면서 방 안에서 뭘 던지시는지 막 책 같은 거 던지는 소리랑 물건 던지는 소리가 났대요. 엄마 아빠가 놀라서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빽빽하니 전보다 좀 안 열리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 할머니가 여기 있다! 하고 소리치시면서 방 안에서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문지방으로 달려드셨대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그 바람에 제가 깼거든요. 잠에서 깨서 그 방 쪽으로 갔는데 막 할머니는 문지방에 막 달려드시고 아빠는 할머니를 막 뜯어 말리면서 막 여보 여관집 좀 불러와 막 하시면서 다급하게 소리치고 계셨어요.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시면서 봤는데 할머니가 달려드는 그 문지방에 접어놓은 종이가 테이프로 발려있더래요. 이게 아마 문이 빽빽하게 이렇게 안 열린 이유겠죠? 우리 가족도 모르게 그 무당 아줌마가 부적을 붙여놓고 가신 것 같았대요. 아무튼 엄마는 잠에서 깬 저를 방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여관집으로 가서 아저씨를 부르러 가셨어요. 전 방에 들어가서 다시 잠들었고요. 엄마가 이제 여관 아저씨를 데려와서 할머니를 아빠랑 아저씨가 이제 겨우 그 방으로부터 데리고 나오셨는데 아빠 말씀으로는 그때 그 할머니의 힘이 보통 노인의 힘이 아니라 장사였다고. 아저씨랑 아빠가 함께 말리는 그 힘으로도 너무 힘들 정도였대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겨우 방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할머니가 아무 일도 없으셨다는 듯이 소파로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여관 아저씨랑 엄마랑 아빠가 진짜 한참을 넋나간 듯이 보고 계시다가 여관 아저씨가 자기 어머니가 왜 저러는 거냐고 따져 물으시는데 엄마 아빠도 뭘 알아야 대답을 해드리죠. 그 아저씨도 결국은 내일 이야기하자고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내려가셨고요. 그 일이 있는 동안 저는 다시 방에 와서 오빠 옆에 누웠다가 얕게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꿈에 노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리로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부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 하고 호통을 치시는데 그 소리가 무슨 귀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듯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섭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좀 많이 놀랐어요. 무튼 너무 놀라서 잠에서 벌떡 깼는데 꿈에서 본 아저씨 얼굴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방은 깜깜하고 조용한데 방문은 살짝 열려있고 밖에서 어른들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거실에 나가기보다 오빠를 깨워야겠다 싶어서 오빠를 흔들어 깨웠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멍했고 오빠도 뭘 생각하는지 아무 말도 없고 둘이 그냥 엄마 아빠 들어오실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 방에 들어오셨어요. 두 분 다 방에 들어오셨다가 저희가 앉아있는 거 보고 놀라셔가지고 불부터 켜시고 나쁜 꿈이라도 꿨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어떤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꿈에서 나보고 일어나라고 소리치는 꿈 꿨다고 그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오빠도 꿈에서 그 아저씨를 봤다는 거예요. 오빠는 꿈속에서 잠이 깼는데 엄마랑 아빠랑 제가 방 안에서 뭘 찾고 있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뭘 찾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오빠한테 야 밖에 무당 아줌마 오셨는데 부적 가져오라고 하신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곧바로 오빠가 근데 어딨지? 야 너는 기억하니? 그러시는데 오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대요. 무당 아줌마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왜 기억을 못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게다가 제가 막 빠른 속도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막 장롱 밑을 막 보고 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이상하더래요. 가장 결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야라고 안 하시거든요. 항상 땡땡아 이렇게 이름 부르시거나 아들, 딸 이렇게 부르시지. 아무튼 그게 이상해서 밖에 진짜 무당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대요. 마침 방문이 좀 열려 있어서 밖에 나가진 못하고 문 쪽에 이렇게 좀 가까이 갔는데 누가 열린 방문 사이에 서 있었대요.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 모습이 뚜렷해지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산발머리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저번과는 다르게 오빠가 그 여자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얼굴이 뱀 비늘처럼 돼 있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서 뱀 혀를 쭉 빼고 있는데 방에 못 들어오는지 계속 아무것도 없는 열려있는 방문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머리를 허공에 유리라도 있는 것처럼 쿵쿵 찍고 있더래요. 그러다 오빠가 더 가까이 가니까 머리를 막 미친 속도로 막 쿵쿵쿵쿵쿵쿵쿵쿵. 오빠가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넘어질 때 등에 뭐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처럼 큰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까! 하고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워서 꿈에서 깼는데 오빠도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은 가족들 모두 다 또 뜬 눈으로 밤새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외할머니께 엄마가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 외할머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꿈에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낳고 엄마 첫돌날 입으신 옷이 그 노란색 옷이었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도 지금은 꿈속에서 본 얼굴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후 얼마 안 지나서 그 외할머니 댁에서 본 그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오빠랑 제가 그때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확실하다고 했었대요. 아침에 저랑 오빠를 학교에 보내신 아빠는 먼저 여관집으로 갔어요. 내려갔더니 주인 할머니는 안 계시더래요. 새벽에 도망치듯이 집에 가셨다고. 다행히도 여관 아저씨랑 대화 끝에 굿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주인 할머니 꼴을 함께 보셨으니까.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 뒤로 주인집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웃긴 건 그 할머니 본인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놀라서 도망치셔놓고 끝까지 우리 가족 이사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굿하는 걸 허락받고 아빠는 한시름 놓으셨대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러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밤마다 잠에서 깨고 슥슥 이런 소리도 밤새 들리고 진짜 황달아온 사람처럼 얼굴도 막 누렇게 뜨고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저를 이제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 많이 피곤한 것 같다라고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는데 저만 유독 하룻밤에 10번도 넘게 깨고 그 시기에 학교에서 코피도 여러 번 터지고 뭘 먹으면 자주 체했었거든요. 피곤해서 스트레스성으로 소화 불량이 자주 와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엄청 아픈 날이었어요. 그날 엄마가 밤에 저를 돌보시다가 너무 졸리시더래요. 12시쯤? 너무 졸려서 미칠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엄마 잠든 사이에 큰일 날까봐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으셨는데 12시 반쯤 되니까 제가 갑자기 엎드려 눕더니 몸을 웅크리고 무슨 절하는 것 같은 자세로 한참을 있더래요. 엄마는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러나 싶으셔서 땡땡아 왜 배 아프니? 하고 저를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꼼짝도 안 하더래요. 보통 때면 제가 그때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엄마가 번쩍 들 수도 있을 만큼인데 옴짝달싹도 안 해서 엄마가 다급하게 아빠를 깨우셨대요. 근데 아빠도 안 일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한 10분 동안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씨름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저한테 못 이겨서 나가 떨어지셨대요. 근데 갑자기 제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땅에 머리를 쳐박고 절하는 자세로 방을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대요. 손톱도 세워가지고 바닥을 긁으면서 다녔대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이상한 포즈로 손톱이 바닥에서 쳐서 이렇게 슥슥슥 소리내며 기어다니는데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멍하니 그걸 보고 계셨대요. 그 모습을 아무것도 못하고 홀린 듯이 지켜보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일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시더래요. 그래서 당장 외할머니께 전화드려서 제가 아프다는 것과 밤에 본 것을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날 당장 무당 아줌마랑 함께 내려오신다고 하셨대요. 네, 여러분 오늘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저번 시간에 이어서 4-2편인데 5편으로 칭하겠습니다. 그러면 5편, 6편, 7편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그럼 나머지 8, 9편, 원래는 7, 8편인데 그렇게가 남거든요. 그게 아마 다음 시간에 마지막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이어서 감기가 더 심해지는 바람에 네, 이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목도 아픈 것도 아니고 다 괜찮아요. 근데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나고 그죠? 지난주보다 좀 많이 심해졌죠. 그리고 이제 좀 기침도 조금 나가지고 오늘도 제가 빨리 회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듣기 편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제 뜻대로 좀 안 돼가지고 속상하긴 하네요.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나죠. 이렇게 코맹맹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다음 시간에는 완벽하게 회복해서 편안한 목소리로 코맹맹이 없는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저 다음 시간에는 그 전에는 꼭 나아야 돼요. 정말. 들어봤나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저의 감기 좀 떨어지라고 네 기도 한 번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사실 예전에 겪었던 일이랑도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올려둔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뭐 사연을 받아서 아니고 또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읽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경험담들을 얘기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을 보시면 들어봤나요? 채널의 주인장인 김나율 이 사람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었네? 이렇게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열악한 목소리인데 다음 시간에는 진짜 회복 완벽하게 해가지고 마지막 에피소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들어봤나율 김나율이었습니다.